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경제수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수영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수학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서로 나오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경제수학은 수학입니다. 경제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고 수학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이 단원을 공부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과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PPT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는 각 반의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경제생활입니다. 수학 경제생활. 우리가 배워야 될 단어는 총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수학 경제, 두 번째는 수열. 알겠습니까? 나머지 3, 4단어는 2학기 때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학 경제 생활에서 또 3개의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3개의 단원. 경제지표와 환율, 세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연산과 비율, 요 두 단원만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처음에 생각열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으로 이루어진 식의 네모 속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적당한 기호를 넣어서 오른쪽에 값이 되도록 해보아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 생각열기가 이렇게 먼저 나온 이유는 아마 이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여기 있는 더하기 빼기보다 무엇을 우선시해야 된다? 여기 있는 곱하기와 나누기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2 더하기 2 더하기 더하기를 3번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5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있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까? 자, 연산의 순서를 먼저 더하기 곱하기를 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자, 5에서 2를 더하면 얼마? 7이 되죠. 그죠? 7. 그죠? 그래서 7 곱하기 3은 21.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 있는 곱하기를 먼저 생각한다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5에다가 2 곱하기 3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를 3번 더하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5에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분명히 답은 우리가 21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죠? 여기 있는 5 더하기 2 곱하기 3은 1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여기 있는 사칙 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가 있을 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식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에 이러한 문제를 많이 봤었죠. 그죠? 여기 있는 10문제 중에 선생님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2를 만들어 보는 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찾아낸 답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3 나누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여기는 3 나누기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누기와 더하기가 있는데 분명히 나누기가 먼저 연산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에 3 나누기 3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1이 될 것이고 요 뒤에 있는 3 나누기 3도 역시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합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9가지
문제에서도 여기 있는 사칙 연산의 법칙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낸 답 외에 다른 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생각 열기는 시험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유추해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부 총 예산이 요렇다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이렇게 하면 386조입니다. 386조. 그쵸? 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략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선생님이 방금 여기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단위의 숫자를 읽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단위입니다. 단위. 요 단위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편리성. 이해됩니까? 미국에는 달러를 쓰죠. 그죠? 우리 다음 단원의 환율에서 각 국가의 통화 단위를 배우게 될 텐데 미국은 1달러입니다. 달러. 그런데 우리는 원 단위를 쓰죠. 그죠? 대략적으로 환율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에 12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동일한 가치가 있는데 미국은 1단위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000단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 예산을 쓸 때 미국보다 단위가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숫자가 아주 많죠. 그죠? 그래서 요것을 빨리 읽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단위는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편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입니까? 3.2천원입니다. 3.2천원. 그러니까 3.2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얼마인지가 쉽게 나오겠죠. 그죠? 3,200원입니다. 3,200원.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거죠. 125만원. 그죠? 125만원. 여러분들 이건 어떻습니까? 275만원.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까? 275 곱하기 100만원인 거죠. 그죠? 100만원이 275장이 있다는 거예요. 275장. 그러니까 2억 7,500만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편리성에 의하면은 여기 있는 125만원이 가장 보편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번 커피를 사 먹으러 갔는데 메뉴판이 아주 독특했어요. 메뉴판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아메리카노는 3.5 그 다음에 카페 라떼는 4.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뒤에 단위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대략 나옵니까? 설마 3.5원은 아닐 테죠. 그죠? 3,500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리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치 미국의 달러화, 그죠? 달러화처럼 보이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메리카노가 3.5다 하면은 우리는 대략적으로 단위가 1000원인 것을 짐작해서 3,500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3,200원, 125만원, 2억 7,500만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386조를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다? 단위라는 것입니다. 단위.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예시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는 실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검은 바탕에 흰 글씨였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이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흰 바탕에 검은 글씨라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나눠준 PPT 자료를 보면은 이 그림이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얼마로 돼 있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2016년 정부 예산이 386.7, 386.7. 그런데 아까와 다른 거는 여기 조원이 붙어 있죠. 조원, 그죠? 386조 원, 7, 7천억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요런 큰 숫자를 굳이 요 조그마한 칸에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단위라는 것은 이렇게 편리성을 갖출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연산의 내용이 단데요. 제일 처음에 배웠던 사칙 연산 외에는 지금 연산이라는 게 잘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오히려 단위 얘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수학에서는 경제가 재료입니다. 이런 정부의 예산이나 아니면 경제의 여러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런 용어는 재료일 뿐 실제 수학이 아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할 때 수학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 단원을 마치고 바로 비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수 알파와 베타의 비, 즉 여기 있는 알파 대 베타의 비의 비율은 뭐와 같습니까? 베타분의 알파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베타분의 알파를 비율의 분수라 하고 이를 소수로 나타낸 것을 비율의 소수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예제로 바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대3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얼마입니까? 2대3이기 때문에 3분의 2.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있는 3분의 2는 소수점으로 나타내면은 0.6666. 요런 식으로 순환 소수를 이루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반올림해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사값이죠. 그죠? 근사값 0.667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경제 지표가 나오네요. 아우, 자, 여러분들 국민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국민 총생산.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선생님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이네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국민 총생산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1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이다. 그죠?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불포함한다네요.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지금 외국에도 공장이 세워져 있죠. 그죠?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여기 있는 GMP에 포함이 될까요? 물론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국민 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경제수학의 경제는 재료입니다. 재료. 여러분들이 GMP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바로 이 경제수학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내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포함하더라. 그래. 그래서 GMP는 요러한 식으로 구할 수 있겠더라. 가계지출에서 인간 투자 지출을 더하고 정부의 재화를 더하고 서비스도 더하네요. 수출을 더한 다음에 수입을 빼면 되더라. 다음 넘어갈게요. 국내 총생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나라 아닙니다. 그죠? 이번에는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포함한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GDP가 보통 경제력,
얼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GDP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 기사이다. 기사를 보고 미국의 GDP를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까? 자, 다 읽어봤다면은 미국의 GDP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장, 그죠? 여기 있는 맨 마지막 문장이 핵심 포인트죠, 그죠? 자, 게이츠의 재산 900억 달러입니다. 900억 달러. 900억 달러는 미국 GDP 총생산 0.5%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단원이 뭔가요? 비율이죠, 비율. 게이츠의 재산 900억 달러가 전체의 0.5%에 해당한다고 할 때 전체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과 전체의 비율을 잘 비교하는 그런 능력이 이번 단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잘 보이나요? 자, 0.5%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뭡니까? 게이츠의 재산이죠. 그죠? 게이츠. 그죠? 자, 여기 있는 0.5%를 우리가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미국의 GDP입니다. 미국 GDP.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0.5%에서 100%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곱하기 200이라는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게이츠의 재산 900억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200을 곱하면은 미국의 GDP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00억에 200을 곱하면은 우리 얼마? 18만억이네요. 18만억. 그죠? 자, 이것을 또 단위로 쉽게 고치자면은, 자, 억 단위에서 0, 하나, 둘, 셋, 4개를 조절만 하면은 어떻게? 18조라는 거죠. 18조. 이해되겠습니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번 단어는 비율입니다. 비율. 부분이 0.5% 했을 때 전체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감각이 이번 단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빌 게이츠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총 GDP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는 10만원을 벌었고 B라는 회사는 1000만원을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B라는 회사가 더 많이 돈을 벌었죠. 근데 A라는 회사의 구성원이 10명에서 1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 B라는 회사는 10,000명, 10만 명, 훨씬 더 인원수가 많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A라는 회사는 10만원을 10명이서 벌었습니다. 그죠? B라는 회사는 1000만원을 10,000명, 10만 명이 번 겁니다. 효율성 측면만 보면은 A 회사가 더 돈을 많이 번 것이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인당 GDP는 효율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효율. 자, 소속 국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GDP는 전체 GDP를 어떻게 총 인구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GDP라고 하는 거는 아까 경제 규모라고 했습니다. 경제 규모. 당연히 총 인구수로 나누면은 한 사람당의 경제 규모가 얼마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의 1인당 GDP를 역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만 봐서는 일본의 GDP가 훨씬 더 큽니다. 즉 일본의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데 그에 반해서 인구수로 나눴을 때는 우리나라의 GDP가 더 높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해되겠죠?
소속국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다. 그죠? 자,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겁니다. 금년도 GDP에서 전년도 GDP를 뺀 다음에 전년도 GDP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다네요. 그죠? 자, 요거는 문제로서 바로 살펴보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문제 4번에 보면은 전체 인구수가 50명인 국가의 실질 GDP가 100에서 15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때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를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자, 아까 식이 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 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0에서 15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50만큼 증가했죠. 50만큼. 자, 굳이 그것을 10으로 나타내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올해 GDP 150에서 전년도 GDP 100을 뺍니다. 그죠? 그러면은 50이 나오겠죠. 그죠? 50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굳이 10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올해 GDP에서 전년도 GDP를 뺀 것. 그렇죠? 자,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 바로 전년도 GDP입니다. 전년도 GDP. 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은 50 나누기 100이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경제 성장률은 백분율로 나타내야 됩니다. 백분율.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에서 100을 곱했기 때문에 50% 성장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다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100에서 만약에 200으로 성장했다. 어떻습니까? 2배가 된 거죠. 2배. 자, 그러면 요거는 200에서 100을 뺀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00으로. 됐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00이 나오죠. 100% 성장했다. 100%는 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요만큼. 따블이 됐으니까.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굳이 식을 얽매이지 않아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은, 요게 좀 헷갈리는 학생은 식을 이용해서 성장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을 구했고 1인당 GD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 있는 150을 어떻게? 인구수만큼 나누면 되겠습니다. 인구수만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50을 인구수 50만큼 나누면은 3이 나오게 됩니다. 3. 그죠? 쉽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경제 성장률과 GDP, 1인당 GDP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은 보편적으로 2에서 3%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면은 다른 이런 예시를 보면은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보는 거는 좀 힘드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경제 성장률 중에, 요런 지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요런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 2.5, 2.7, 3.3. 평균에, 속해 있는 정도인데, 자, 여러분들,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6.5, 7.5. 어마어마한 성장률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률. 6.5, 7.5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장률인데, 아마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동력이 쌉니다. 노동력.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면은 잘 알겠지만은 가장 많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임대료, 부동산과 인건비가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이런 고도 성장을 이루지 않았나 그냥 생각합니다. 인도도 여러분들 중국이 인구가 한 20억이 되나요?
근데 인도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역시 인구가 많아야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문 기사에서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예상되더라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무슨 말 하는구나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비율에 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은 임금이 200만 원이고 세금을 60만 원을 낸다. 60만 원. 자,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임금이 450만 원이고 세금이 90만 원이랍니다. 됐습니까? 자, 세금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내어라. 됐죠? 자, A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임금이 200만 원인데, 됐죠? 임금이 200만 원인데 세금이 60만 원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를 100분율 100을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B라는 것도 한번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B라는 사람은 45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90만 원. 그죠? 요 계산하면 20%가 나오네요. 20%. 자,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돈을 더 작게 벌었는데 세금을 B라는 사람보다 무려 10%를 더 냅니다. 10%. 그죠? 자, 이 교과서가 여러분들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오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 수학에 집중을 하자고 했죠. 이 비율 단원에서 세금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세금의 비율이 30%더라. B라는 사람은 세금의 비율이 20%더라.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단원으로 연산과 비율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카메라 앞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선생님 자체가 말을 많이 더듬기도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메일이나 지금 영상에 댓글, 그죠? 이 댓글에 바로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지금 듣고 있으니 바로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